필리핀의 민도르섬 앞바다. 사람들은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온 길이다. 그들 틈에서 유독 잔뜩 긴장해 있는 한 사람, 김남재 씨. 그에게 이 바다는 남다른 의미다. 하반신 마비의 장애인으로 오로지 짝인 버디와 산소통 하나에만 의지해 바닷속 또 다른 세계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그것은 그에겐 중대한 도전이다. 바다. 이 낯선 세계 속에서 그는 세상 그 무엇에도 거리낄 것이 없는 마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찾는 중이다. 목발의 의지에 걷는 건 보기보다 훨씬 힘든 일이다. 하지만 그는 웬만하면 걷는 쪽을 택한다. 들었을 즈음엔 더욱 기운 없는 다리. 하지만 장애인이기에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게 그의 철학이다. 매일 아침 화실로 출근해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요즘 그의 일과다. 장애인이 된 지 10년째. 그림은 그가 선택한 두 번째 인생이었다. 30살 젊은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두 다리를 잃고 남은 인생을 걱정해야 했을 때 유일한 탈출구가 돼줬던 그림. 하지만 그의 10년은 결코 쉽지 않았다. 갈등은 지금도 있어요, 사실은. 사람이 뭐 아무리 재활을 했다 하더라도 100%라는 것은 없거든요. 지금도 제가 그림을 하지만 때로는 슬럼프에 빠지면 정말 밑바닥까지 빠질 때가 있어요. 저는 하도 많이 진짜 이렇게 울었어요, 솔직히. 울고 싶을 때 그냥 뭐 한번 어디까지 울 수 있나 진짜 한번 울어보기도 했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던 절망 속에서 그는 처절하게 그림에 매달렸다. 그의 그림 속엔 그 10년간 삶의 고뇌와 갈등, 살아남기 위한 그의 몸부림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그래서일까 늦가기로 그림을 시작했지만 그는 화가로 성공했다. 국전에 입선도 하고 전시회도 여러 차례 열었다. 이제 그림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한 부분이 됐다. 또 항상 그림 이절 앞에 앉으면 다시 또 마음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그림은 정말 언제 뭐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죽을 때까지 정말로 하고 싶어요. 열심히 하고 싶고 그림에 대한 애정이 정말 남다르게 좀 많이 이렇게 큰 편이에요. 그림이 곧 나의 어떤 그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게 한 어떤 그 모티브죠, 그림이. 예. 좋아요, 그림이. 강릉 시내에 있는 자그마한 아파트. 이곳은 그의 또 다른 안식처다. 떨어졌어 또요. 이거다. 은비는? 아내와 두 아이들이 있는 집. 은비 친구들 중에 안 한다. 김경래? 잘 있었어? 그곳엔 한결같이 자신을 반겨 맞아주는 가족들이 있다. 그들이 있었기에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사고를 당하기 전 그는 국가대표 스키 선수였다. 초등학교 때부터 스키를 타기 시작해 대학교 때부터 태극 마크를 달았던 스키 선수. 특전사로 군대를 제대한 후 그는 한 리조트 업체에서 패러글라이딩 스키 강사로 일했다. 사고를 당한 건 패러글라이딩 강습 도중이었다.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저보다도 이제
본인이 알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수술하고 딱 15일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말을 해줬어요.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바깥으로 나가서 하늘 쳐다보고 울더라고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게 아니고 자기 그 감정을 눌러가면서 그렇게. 사고 직후 태어난 아들 경례는 그가 병원에 있을 때 둘을 맞았다. 1년간의 병원 생활 그리고 그 후의 투병 생활을 아내는 헌신적으로 지켜주었다. 이렇게 제가 남편으로서 또 아이의 아빠로서 이렇게 든든하게 지금 이제 다시 설 수 있게 그 자리를 마련해 준 게 아내예요. 그래서 늘 고맙고 뭐 진짜 뭐 남은 인생이라면 진짜 거창하지만 좀 앞으로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제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열심히 살 거예요. 3월 8일 서울의 한 수영장. 김남재 씨가 이곳을 찾은 것도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살겠다던 그 다짐을 실천하기 위한 한 방법이었다. 그는 스킨 스쿠버를 시작한 것이다. 수영장에 와서 형편없이 가늘어진 자신의 무력한 다리를 보이는 것 자체가 그에겐 하나의 도전이다. 스쿠버 강사 최복윤 씨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는 용기를 낼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가야지 뒤에가 당기는 거예요. 최복윤 씨는 장애인을 위한 스쿠버 강습 봉사를 하고 있다. 좀만 더 이동하자. 물속에선 더욱 제멋대로인 다리. 이 정도만 하루 종일. 그 다리로 그는 바다에 도전하는 것이다. 저기 앉지. 앉아 계세요. 저기 계단에 앉아 계셔도 돼요. 힘드시게 같이 고생하시려고 그래요. 아내 홍연성 씨는 물속에 들어간 남편이 내심 불안하기만 하다. 힘 빼고. 힘 빼세요. 허리까지도. 자, 머리 넣으세요. 첫 번째 관문은 숨 내롱으로 물속에서 숨쉬기 훈련. 시선 전방이라 그랬어요. 네, 잘하셨어요.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지만 만약의 경우 수경에 물이 들어왔을 땐 스스로 수경의 물을 빼고 호흡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는 어디로 쳐드릴게요. 보세요. 하지만 어김없이 물을 먹고 마는 김남재 씨. 하고 싶을 때 하세요. 다시 한번 툭.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 훈련은 없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 김남재 씨는 벌써 여러 차례 물만 먹고 있다. 시작. 자, 두 번. 세 번. 그래도 운동선수 출신이 아닌가. 1시간 만에 김남재 씨는 무사히 첫 관문을 통과했다. 열. 충분하네. 마지막에 또 들어갔는데 안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안 들어갔어요? 코에서 물 나오는데? 첫 번째 도전에 성공한 것이다. 처음이니까 쉽다리 안 되다 보니까 자, 이쪽 발이 조금 작은데 이쪽 발은 좋아요.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역시 움직이지 못하는 다리다. 자, 이쪽 발이 문제예요. 이쪽 발 내리실 준비하고 이거 올릴 준비하고. 자, 올리세요. 여기 내리시고 천천히. 오리발 신고 발차기 훈련이 시작되면서 딱딱하게 굳어진 김남재 씨의 표정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자, 발 꼬이는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끼우뚱끼우뚱거리는 해도 추진력이 있어요. 물속에서 움직이기 위한 최소한의 도구인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좋아요. 자, 신경 쓰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자, 힘만 빼고 발 허벅지에다만 힘만 주고. 이미 여러 차례 장애인 강습을 해본 최복윤 씨는 김남재 씨에게 열심히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다. 이렇게 키우면은 이 근육은 될 것 같은데.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한 열흘만 발차기 연습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방법은 아는데 안 된 게 아까처럼 여기. 첫 번째 강습이 끝난 후 최복윤 씨는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장갑에 물 갈퀴를 만들자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오리발로 물을 차는데 한계가 있으니 대신 장갑에 물갈퀴를 달아 물을 끌어당겨 보자는 것이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이렇게 할 때. 이게 무지하게 이 물의 저항이 심하거든요. 그죠? 이거 하시면은 나중에 수영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거 한번 꼬매보시면 돼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역시 최북은 씨의 경험이 도움이 된다. 진짜 많이 잡.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이야. 아유, 자기 했어요? 반갑습니다. 정을 놓고 다니면 안 돼. 수영장에서 나온 김남재 씨 부부가 찾은 곳은 한 장애인 그림 동호회. 좀 배우고. 옛날에 우리 저기 하와이 갔을 때 수영하니까 다리가 그냥 붕 떠버리잖아 이렇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그 만난 마음을 그림 사랑 친구들 그냥 앞에서 이렇게 김남재 씨는 한껏 들떠 있다. 딱 잡아주고 하니까 좋더라. 우리 그 장애인들이 참 하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처음 해본 스킨스쿠버 강습이 그에게 활기를 불어넣어준 탓이다. 즐거워하는 남편의 모습이 부인과 친구들에게도 마냥 좋아 보인다. 슈트 입으니까 몸에 쫙 붙잖아요. 그래서 신발까지 신는단 말이야. 슈트 이 두꺼워. 모래가 들어올 틈이 없어.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장애인들. 하지만 김남재 씨는 오늘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다. 그는 물속에서 그림을 그릴 꿈에 부풀어 있다. 그래서 내가 오일 스틱을 그래서 찾은 거야. 오일 스틱을. 물 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일 스틱 가지고 바로 그냥 보이는 것을 갖다가 크로키를 해버리면은 강릉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화방에 들렸다.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이에요. 어디 의자가 하나 없어요? 그림을 시작하고부터의 단골 화방. 저 올해 저기 뭐야 첫 개인전 올해 이제 하려고 강릉에서 하고. 아이 뭐 잘 해야지 뭐 걱정만 돼. 그는 올가을에 열 첫 번째 개인전에 물속에서 그린 그림을 걸 생각이다. 이거 하나 하고. 물론 그러기 위해선 바다의 도전에 성공해야만 할 것이다. 이건 필요 없어 이거. 장애인 처지의 그림 도구 값을 충당하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다. 아 뭐를 막 올랐나. 아씨. 너무 많이 올랐네. 많이 올랐어. 하지만 한 번도 돈 타령을 한 적이 없는 아내 앞에서 화방에 들를 때마다 민망해지곤 하는 김남재 씨. 오랜만에 오니까 진짜 재료비가 많이 올랐네. 훌쩍 오른 화구값만 탓하고 있다. 그날 저녁 강릉에 도착하자마자 물갈퀴 만들기에 들어간 김남재 씨. 그걸 왜 만들어? 아빠가 다리가 엄마가. 아프잖아. 그러면 이제 물속에서 아빠가 이제 스킨스쿠버 지금 배우지. 어? 그 물속에 가서 발을 갖다 이렇게 킥을 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앞으로 쭉 나가지. 괜찮아. 근데 만약에 아빠가 다리 아파서 이걸 못하면 손으로 해야 되잖아, 이렇게 손으로. 그러면 이게 봐라, 이렇게 봐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물갈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단 한 번도 장애인 아버지를 부끄러워한 적이 없는 아이들. 빠지지. 그래서 이제 물갈퀴를 해야지. 어디 가냐고? 저 산호. 물갈퀴 만들기는 온 가족의 즐거운 행사다. 윤변마, 이거 자기 꼬매는 거 보니까 옛날에 내 처음 막 어렸을 때 8살 뭐 이렇게 뭐 6살 때 스키 탈 때 그 스키 양말 있잖아. 그 스키 양말은 아니지만 하여튼 두꺼운 양말이 있었거든. 발 시리지 말라고 떨어지면 엄마가 또 꼬매줘 그런 생각이 난 거야. 장갑을 만드는 아내를 보며 옛 추억을 떠올리는 김남재 씨. 그 남편 앞에서 홍현성 씨는 조심스레 기대를 내비치는데 이제 물갈퀴를 이제 처음 물갈퀴를 딱 봤는데 물갈퀴를 끼고 다리가 움직일 수 있을까 제일 처음에 그 생각이 딱 먼저 들었어요. 저는요 그거 뭐 물을 먹고 뭐 이런 거보다도 물갈퀴에 제일 관심이 갔거든요. 근데 그 대장님이 물갈퀴 끼고 충분히 이걸 할 수 있다 이런 말 들으니까 참 좋았어요. 그 말 들을 때.
진짜 되겠지 뭐. 연습을 많이 해야지 그러니까. 많이 안 되면 어떡하냐? 응? 큰일 났다. 안 돼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하니까 열심히 하면은 뭐 조금 만일 실패한다면 그것은 생각하기도 싫은 부담이다. 자, 마시고 혼자 잠수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강습날 김남재 씨는 벌써 물속에서 훨씬 자유로워졌다. 물속이라는 부담이 줄어든 탓이다. 자, 편안하죠? 하지만 아직도 물을 먹는 건 면할 수가 없다. 왜 먹어? 아직은 시작일 뿐이다. 적당히 들이마시세요. 잠수. 드세요. 그러고 싶으면. 좋아요. 이렇게. 반복 훈련밖에 방법은 없다. 여유가 있을 때까지 불지 마시자고요. 네? 자, 지금 심적으로 부담이 돼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 물안경 물빼기를 해볼게요. 손 넣고 잡았어요. 그리고 최복윤 씨는 한결같이 참을성 많은 노련한 강사다. 김남재 씨는 차츰 물먹기에도 익숙해지고 있다. 왜 그러세요? 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 이 훈련의 목표는 오히려 여기에 있다. 아, 코로 물 들어갔어. 아, 너무 많이 들어갔어. 이젠 드디어 5m 잠수풀의 도전이다. 편해지긴 편해졌는데 아직도 잠수 풀에 들어갈 생각하니까 긴장이 되고요. 들어갔을 때 기분이 어떨까 지금 그런 생각되고 지금까지 교육 받았던 생각이 잘 안 나요. 시야가 나요? 잘 안 되대요. 5m 잠수풀까지 김남재 씨를 업고 가는 최복윤 씨. 두 사람은 이미 친숙한 버디다. 이 상태에서 유지가 돼서 이렇게 좋아요. 본격적으로 장비를 사용해 깊은 물속에 들어가야 하는 순간 네. 그러니까 입하고 물하고 말아주는 게 입에다 물은 호흡기. 얕은 풀과 5m 풀은 전혀 다른 세계다. 설명을 듣는 김남재 씨의 표정은 진지하기만 하다. 손 잡고 들어갑니다. 편안하게. 자, 그대로. 최복윤 씨가 입수 시범을 보이고 드디어 김남재 씨가 들어가야 할 순간 다리가 불편한 김남재 씨는 뒤로 돌아 입수해야 한다. 이 5m 풀에서 자유롭게 숨쉬고 움직일 수 있어야 바닷속 18m 스쿠버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 수위까지 도전할 수가 있다. 더 초조한 것은 부인 홍연성 씨다. 불과 5m의 물도 하염없이 깊다. 일단 하강까지는 성공이다. 일일이 김남재 씨를 챙겨주는 최복윤 씨. 깊은 물속에선 수압 때문에 다리가 움직이는 것도 훨씬 힘들어진다. 하지만 김남재 씨의 다리에도 어느 정도 근력이 붙었다. 의외로 김남재 씨는 잘해내고 있다. 갑자기 김남재 씨가 올라가야 한다는 사인을 보낸다. 물안경 속으로 물이 들어와 숨을 쉴 수 없어진 것이다. 물안경으로 물이 샌다는 김남재 씨. 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물안경엔 하자가 없다. 두려움 탓에 마음이 급해져 물을 빼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김남재 씨는 자꾸 귀가 아프다고 했다. 수압 탓에 귀가 아플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닐 것이다. 물속 세계는 그리 만만하지 않았다.
쓰는 뭐 잎이 이렇게 다 푸르고 네. 또 등등 이렇게 겨울에 약간 진돗개 따라오지 말라고. 여기에 진돗개고. 그날 오후 김남재 씨는 최부근 씨 집에서 합숙 훈련에 들어갔다. 저희 집이 이렇습니다. 먼저 도착한 곳은 최부근 씨의 장비 창고. 여기에서 이제 치면 네, 지금 한때 스쿠버 교실을 운영했던 최부근 씨의 강습 장비들이 넓은 창고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진짜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한 2년 동안 이거를 해오다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지쳤어요. 그러니까 좀 자기 좀 실속도 좀 차리면서 그렇게 좀 하셔야 되는데. IMF 탓에 교실을 닫은 뒤에도 봉사 활동을 계속하는 최부근 씨. 제가 물속에서 수중사진 찍은 이 슬라이드예요. 새삼 그의 마음이 고마워지는 김남재 씨다. 좋은 건 없어요. 최부근 씨가 보여주는 물속 풍경 슬라이드를 보며 새삼 각오를 다진다. 이제 바다 속에서 어떤 이동하는 뭐 물고기 떼라든가 또는 한 마리의 물고기라든가 뭐 바로 그냥 크로키를 하는 거지. 크로키를 할 수만 있다. 또 밥을 저녁에 끊어 주세요. 계절 제가 할게요. 최부근 씨의 집은 경기도의 반지하 아파트. 업어주겠다는 최부근 씨의 제안을 굳이 거절하는 김남재 씨. 준석이. 안녕. 안녕하세요. 그래. 있었어? 부인이 그런 김남재 씨를 반겨받는다. 잠깐만 앉아서 제가 신발 벗을게요. 신발 벗어야 아, 방송이 없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 이거 신발 벗어야 되겠다. 뭐 방석도 뭐 이곳이 집이에요. 저희 집. 좋네요. 네, 저옷 좀 갈아입고. 김남재 씨에겐 벽에 걸린 최부근 씨의 물속 사진이 먼저 눈에 띈다. 늘 불평 없이 남편의 뜻을 잘 따라주는 아내. 최부근 씨는 집안을 돕는 것으로 미안한 마음을 대신하곤 한다. 두 개 다 쓸어야 돼? 국물이 아주 제대로 잘 우러날 것 같아. 아주 전자리 그 손꼽 맛이 또 간장이. 아니 제가 떠먹을게요. 아니 제가 떠먹을게요. 조촐한 저녁상 앞에서 강사와 학생. 서운한 얘기할 줄 알았어. 아니야 진짜로. 앞으로 물속에 짝인 버디가 될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있다. 야, 아까 그 아저씨 그 신청서 이거 국물 좀 드세요. 그것은 어쩌면 진정한 훈련의 한 과정일 것이다. 선생님 아저씨 퍼줄게. 얼마나 빠르냐면 4배가 빨라요. 어느 정도냐면 소리가 마하로 달리는 건 마하이잖아. 그죠? 10m가 1기압이에요. 식사 후엔 이론 강습이 이어졌다. 수심에서 1기압을 받죠. 예. 자, 우리가 수중에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김남재 씨는 또 다른 세계로 도전에 들어가고 있었다. 압력을 받으려면 10m가 1기압이에요. 가 같이. 제가 갈게. 가. 이튿날 김남재 씨는 강릉 교회에 있는 부모님 댁을 찾았다. 장애인이 되고부턴 그렇게도 가기 꺼려하던 곳.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아파하시는 부모님이 계신 곳이다. 아버지 잘 계셨어요? 네. 앉으세요 아버지. 같이 한번 가. 가서 치료 받으셔. 그래서 많이 뿌해? 돋보기 이렇게 이랬었잖아, 이렇게. 지난번에 아니 치료했을 때는 그때는 좀 괜찮았었어? 별로라고? 하지만 멀리서나마 부모님 걱정을 놓은 적이 없었던 김남재 씨다. 경례는 어제 뭐 했어? 나야? 어. 어제? 그냥 잤는데. 어려서 자랐고 스키를 배웠던 이곳은 그에게 늘 마음속의 고향이다. 근데 오랜만에 찾은 맏아들 내외를 위해 강릉 명물의 생선구이가 준비됐다. 몇개 사왔어. 보관할 때 이렇게 보는. 왜 이상하다. 참. 집안은 활기에 넘친다. 휴지 두고 여다가 건져내. 휴지. 위로 세 딸을 두고 어렵사리 얻은 맏아들.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스키를 가르쳐 그 아들이 국가대표가 됐을 땐 남부러울 게 없었던 부모님이었다. 그런 아들이 장애를 입었을 때 부모님의 낙심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픈 가슴조차 내색하지 못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스코버를 한다는 것이다. 천을 가지고 못 쓰는 사람도 해요, 물속에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는 다른 물에 들어가서 간단히 걱정스러워서 신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게. 아니 그런 데는 동거하지만 바다 쏘고 들어가서 그래. 물속은 그리고 이제 혼자 다른 들어가는 게 것보다도 아니고 아들의 몸이 걱정스럽기만 한 부모님이다. 전에는 뭐 일본 가고 어디 외국 가고 이랬지게 그 모습 그 사진을 봐도 그렇고 네가 마음은 이렇게 하니 그렇지 난 마음이 한순적으로 곧 울고 싶은 마음이 곧 있어요. 저 하던 게 결국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고 만다. 그간 참았던 걱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진 탓이다. 포기할까봐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생길까봐 많이들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진짜 오빠가 너무 열심히 살아주니까 식구들께서 고맙죠 뭐. 지난 세월이 떠올라 가슴이 북받치고 마는 김남재 씨. 김남재 씨가 바다에 가려는 것도 어쩌면 가족들 때문이기도 했다. 아버지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말아요. 응? 건강에도 안 좋고 그냥 적당히 잡수시고 적당히 기분 내셔야지. 너무 술 잡수시면 건강 해치잖아. 그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열심히 걸어가고 싶은 것이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다. 하루하루 그의 잠수 실력도 나아졌다. 아내와 아이들, 부모님의 격려 속에 그는 더욱더 힘을 내고 있었다. 장애인이기에 훨씬 더 잘 살기 위해서. 부장애인과 장애인이 네? 드디어 마지막 테스트를 받는 날. 그 3번에 대해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하시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연습을 그렇게 단계적으로 해보자고. 이거는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네? 왜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것 때문에 마지막 테스트를 앞두고 김남재 씨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물안경에서 물빼기 훈련. 하지만 극복해야만 한다. (5m) 풀 앞에서 시작된 마지막 테스트. 장비부터 하나하나 점검한 후 드디어 입수다. 첫 번째 테스트 항목은 속도를 조절해가며 안전하게 하강하는 것이다. 다음은 공기 압력을 조절해 중성 부력을 맞추는 것. 물속에서 레귤레이터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까지 김남재 씨는 무사히 모든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다. 드디어 물안경 벗고 호흡하기. 최대 난관까지 무사 통과다. 다시 물안경을 쓰고 물을 빼는 것까지 성공이다. 동작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체크하는 최부균 씨. 이번엔 오리발차기다. 걱정했던 발차기도 큰 무리가 없다. 장갑에 물갈퀴까지 도와준다면 바닷속에서 이동은 걱정이 없다. 게다가 짝인 최부균 씨가 원거리 이동은 도와줄 것이다. 테스트는 30분도 되지 않아 무사히 끝났다. 김남재 씨는 드디어 바다에 나갈 자격을 얻은 것이다. 오늘은 뭐 침착성이 좋아가지고 하면 잘하셨어요. 이제 수중 정복은 얼마 남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상까지 다 했는데 하늘도 날랐는데 아 진짜 너무 좋고 우리 저기 뭐 최부균 대장님이 진짜 존경스럽고 자랑스럽네. 정말 든든한 버디야. 아 진짜. 새 신년에 한번 탁
수혈을 했었는데 수영장을 나서 병원을 찾은 두 사람.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다. 의자 갖고 다니시니까 의자와 다리를 동시에 가지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걸어갈 때도 무지하게 빠르다니까. 우린 걸어가는데 내리막길 내려가면 앞이 안 보여. 신발 잘 나가야 되는데. 과연 바다에 들어가도 좋을 것인지 건강 상태를 체크하러 온 김남재 씨. 검사 전 농담을 주고받던 김남재 씨도 결과가 내심 걱정스럽다. 쭉 들이마시세요. 세게 부세요. 한 번 더 쭉 들이마시세요. 됐습니다. 심전도와 폐활량 검사. 거의 요선에 가깝게. 다행히도 김남재 씨의 건강 상태는 모든 게 정상이다. 장한 박사님 얘기해서요? 남은 것은 정형외과적 검사다. 만 8년 다치셨네. 저는 패라글라이딩 하다가 그냥 대각선으로 갔다가 이제 땅에다 그냥 꽂았습니다. 92년도에 다쳤습니다. 92년도. 92년도. 예. 여기는 어때? 괜찮습니다. 그 다리로 스쿠버를 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지금 여기 내가 누르고 있어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예. 지금 여기는 어떠세요? 못 느낍니다. 예. 힘껏 구부려 보세요. 구부리는 힘이 안 되죠, 그죠? 피는 힘은 되는데 구부리는 힘이 안 되는 거죠? 초조한 것은 오히려 최부균 씨. 그래, 이것도 구부려. 결과에 따라 모든 것이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이빙 하는데 신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수온이나 결과는 뭐 이렇게 합격이다. 하잖아요. 물이 네. 찬데 찬 거를 빨리 못 느끼죠 또. 네. 그리고 바닷속에는 해로운 동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여름에도 이렇게 다리 이렇게 발목이라든가 감각이 좀 떨어져 없는 부분을 만져보면 얼음장 같이 차다고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다만 따뜻한 물에서 다이빙을 해야 한다는 충고다. 두 사람은 제주도가 아닌 필리핀 바다로 행선지를 정했다. 필리핀으로 떠나기 전날 김남재 씨는 바다로 가지고 갈 캔버스를 만들고 있었다. 다른 어떤 준비물보다도 소중한 김남재 씨의 준비물. 김남재 씨의 다이빙 여행은 아내 홍연성 씨에게도 남다른 설레임이다. 남편만의 다이빙 준비물, 물갈퀴가 달린 장갑까지 준비는 모두 끝났다.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캔버스 위엔 과연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을까? 많다. 스킨 스쿠버 다이버들이 수중에서 많다를 보면 굉장히 행운이라고 말씀하시대요. 저에게 그런 행운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기대는 돼요. 예. 상어마다도 좋고요. 예. 시계상어 말고. 좀 뭔가 다르겠지만 바다는 환경이 틀려져 있어 다르겠지만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막 마음이 떨려. 막상 간다니까. 그 사이 마치고 오겠죠. 그쵸? 이거 묶어서 찍어볼라? 두 사람의 기대와 걱정을 함께 담은 채 김남재 씨는 필리핀의 바다, 그 새로운 세계로 향했다. 그곳엔 김남재 씨가 찾고 있던 자유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빠트린 거 없죠? 없어요. 마닐라 공항에 도착한 건 밤 11시. 김포공항을 떠난 지 5시간 만이다. 공항엔 최부균 씨의 선배인 원창선 씨가 마중을 나와 있었다. 장인 요번에 완전히 잠수기. 마닐라 공항에서 차를 타고 3시간을 달려왔다. 그러나 목적지인 민도르 섬까지는 이곳에서 배로 다시 2시간을 더 가야 한다. 바다로 향하는 길은 스쿠버를 배우던 2달여의 시간보다도 훨씬 더 길고 험했다.
비행기로 5시간, 그리고 자동차와 배로 다시 5시간. 모두 10시간의 긴 여정에 몸이 불편한 김남재 씨는 완전히 녹초가 돼버렸다. 이튿날 아침, 김남재 씨는 드디어 바다로 나섰다. 수영장이라고 똑같이 생각하시는데 이제 물만 바닷물로 바꾼 거예요. 자, 보세요. 일단은 얕은 해변에서의 훈련이다. 바로 앞으로 엎어져가지고 출발했어요. 얼마 차는 아닌데 바로 엎드려서 본격적으로 잠수를 하기 전 바닷물에 몸을 담궈보는 것이다. 비록 잠수를 한 것은 아니지만 필리핀의 바닷물은 맑고 따뜻했다. 그리고 아름다웠다. 게다가 가장 힘들었던 수경에서 물빼기 훈련도 성공적이었다. 그날 밤 일찌감치 굴아떨어져 있는 김남재 씨. 아, 피곤하셨나 봐. 네? 벌써 주무시면 어떡해요? 아니, 마음을 질 것도 많은데. 그러다 우리 한번 납을, 이게 지금 나무잖아요. 나무라서 여기다 한번 납을 좀 붙여볼. 납을 일일이. 최부근 씨가 캔버스에 붙일 납을 가지고 왔다. 물속에서 캔버스가 뜨지 않도록 묘안을 짜낸 것이다. 아, 그러니까 다 한 사람이 다 못하는 거예요. 뭐. 김남재 씨도 생각하지 못했던 묘안. 어느새 두 사람은 진정한 버디로 성장해 있다. 지금 오늘 그거에 대해서 물속에서 제가 막 혼자 쫙 하고 있는데 내가 불안해서 옆에서 막 다니고 밑에서도 쳐다보고 막 이랬는데 그러면서 저에 대한 성취감은 이런 진짜 제가 가리킨 일반 장애인, 제 비장애인들 가리키는 것보다도 몇십 배 더 성취감을 느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굉장히 기대가 크고요. 가슴이 벅차고 말로 다 표현을 못하겠어요. 굉장히 기대감이 큽니다. 다음 날 아침, 김남재 씨는 드디어 바다로 나섰다. 목적지는 민도르섬 앞바다의 차이나 정크 난파선이 가라앉은 곳이다. 자, 여기 보십시오. 저기 지금 우리가 이 전방 약 200m에 있나 우리 브리핑했던 원창선 씨가 가리키는 곳의 멀리로 차이나 정크가 있는 바다가 보였다. BC 레귤에다 모든 장비를 자기 앞으로 가지시고 배가 정박하고 김남재 씨도 입수 준비를 시작한다. 잔뜩 긴장해 있는 김남재 씨. 천천히 하세요. 이마 좀 받으세요. 마지막 점검은 역시 최부균 씨 몫이다. 다리를 대신해줄 장갑까지 준비는 끝났다. 뒤로 살짝 그냥 눕듯이 수경을 잡아야 돼. 수경 안 깨지게. 자, 오케이. 천천히 뒤로 가. 여러분. 고대로. 오케이. 목표는 18m 깊이의 바닷속. 그곳에서 모든 테스트를 완벽하게 통과하면 김남재 씨는 비로소 스쿠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물안경을 벗다가 느닷없이 상승 사인을 보내는 김남재 씨. (18m) 수심에서 급상승을 해버렸다. 잠수는 실패였다. 수경 벗고. 물 들어간지 모르고 코로 했다 그냥 확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놀란 거야. 때렸어요 수경을. 저는 괜찮아요. 아까는 괜찮아요. 내렸으면은 방법이 탁 올라가 버려 이렇게. 급상승이네 그게 바로. 김남재 씨만큼이나 기운이 빠진 것은 최부균 씨다. 지하게 수상님 저 지나갑니다. 입수에 실패하고
두 번째 입수를 준비할 때까지 김남재 씨는 한마디도 말이 없다. 침묵 속에 두 번째 입수 준비가 끝났다. 오케이. 하나, 둘, 셋. 또다시 끝이 없는 것만 같은 하강의 순간.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18m 지점이다. 남은 것은 물안경 벗기뿐이다. 이번엔 성공이다. 이젠 성공을 즐기는 일만이 남아 있었다. 아름다운 바다. 그 아름다운 세계를 김남재 씨는 버디인 최부근 씨와 함께 마음껏 바라보고 있다. 18m의 바다 속에서 그는 비장애인과 똑같은 스쿠버인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자신이 선택한 도전에서 마침내 성공했음을 그는 만끽하고 있었다. 그가 바닷속에서 진실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마음속의 자유였다. 그리고 다시 올라온 배 위. 초보자로서 가장 18m 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수심을 오늘 탄 거예요. 네? 저도 사실 성공할지 긴장은 좀 저 자신도 했어요. 네? 근데 너무 고맙습니다. 잘해주셔서. 그의 눈물은 어쩌면 훨씬 더 강하게 다시 태어난 탄생의 울음일 것이다. 울음 어떻게 그랬다고. 좋아서 그런 거야. 좋아서 그런 거야. 이거는. 그날 오후 그는 결국 해내고 말았다. 바닷속 풍경을 캔버스에 담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쓰러지지 않게 열심히 살겠다는 가족들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진정한 자유란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망설이지 않을 수 있는 마음, 그 도전 속에서만이 성취되는 것이 아닐까. 하반신 마비 장애인 김남재 씨가 그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진정으로 함께 해준 사람들, 인생에 버디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